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 전까지 요 사이에 있는 수행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띄워놓은 요 종이가 우리가 독서 감상문을 쓰는 이렇게 제 선생님이 제출받는 종인데요. 여기서 보니까는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책 제목도 있고, 뭐, 이유 있고, 주제 있고, 느낀 점, 배운 점,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얘를 하는 이유와 얘 할 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생기부에 우리 선생님이 이 독서 감상문을 받는 이유는 어, 이게 수학 시간이나 어떤 교과 시간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을 관찰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을 했고 어떠한 디스커션이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쓰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 이제 수능이나 이런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활동들도 다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는 이러한 원하는 진로에 맞는 이러한 내용들을 쓰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선생님은 요 독서 감상문을 이게 매년 하고는 있는데 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진로와 조금 이렇게 맞는 이런 독서 활동과 수업 내용들을 이렇게 합쳐서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요거를 쓰고 있고요. 음,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생활기록부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료나 어떠한 문구가 쓰여지는 거에서 여러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선생님이 교과 설명할 때 저기 그 금요일 날 봤었던 거요. 그거 설명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했었었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항목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뭐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 생활기록부를 제외한 많은 것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활기록부 자체만 놓고 봐도 글자 수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있는 항목 중에서 그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내용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까지는 수상이 대학교에 반영이 되지만 작년 작년 졸업생까지는 모든 수상이 다 반영이 됐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지금 3학년들은 한 학기에 하나씩만, 반영이 되고, 지금 이제 1학년들은 아예 반영이 안 돼요. 하나도. 뭐 이런 거라든지. 자율동아리도 처음에는 활동 내용도 들어갔고, 지금은 동아리만 들어가고, 이제 1학년들은 아예 안 들어가고.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적용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런 항목들이 줄어들므로써 써지는 것들의 가중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과 세특이에요. 교과 세특. 그러니까 각각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교과 세특이 또 중요한 거는 생활기록부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담임 선생님이 많이 써주세요. 근데 교과 세특은 교과 담당 선생님이 써주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과 세특을 여러 사람이 써요. 여러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이 교과 세특을 쓰니까 이 여러 선생님이 써주는 교과 세특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얘는 착한 학생이에요. 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하고
교과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얘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애고 얘는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하고는 가중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올해 고3부터는 생활기록부 항목, 생활기록부래. 대학교에 들어갈 때 자소서 항목이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3개가 지정이었었고 하나가 자율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 4개 항목이 3개 항목으로 줄어들었어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보면은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비교해 보면 자기소개서 내용이 좀 더 쓸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쓰냐면은 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을 쓰겠죠. 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을 써서 내가 나를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들, 생활기록부에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뭐예요? 나를 조금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안 좋다고 써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써서 나를 조금 더 포장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썼는데 이제 자기소개서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아예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행동들이 생활기록부의 가중치가 올라가는 거지 어떠한 생활기록부의 가중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점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생활기록부를 쓸 때 하나라도 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독서 감상문을 쓸 때 되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독서 감상문을 써오라고 그러면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거냐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내가 사고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 좋아요. 내가 우리 이제 이차함수는 배웠으니까, 이차함수를 배웠는데, 이차함수가 일상을 속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이거 찾아봤고, 이렇게 적용하는 데도 있었고, 이런 거 적용하는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좋은 거죠. 사고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고의 확장이. 이런 내용들이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건데. 근데 이게, 많은 분야에서 적용시키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쉽지 않다면은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진로에 관련돼 있는 수학과 연관돼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쓰는 것이 좋겠죠. 근데 얘를 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은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읽는 책들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독서 감상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무슨 소리인지 정말 몰랐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는, 너무 쉬워서 내가 다 이해했어. 나 이거 정말 좋아. 이거를 읽고, 뭐 이런 것도 알게 됐고, 이런 것도 알게 됐고, 쭉 써요. 근데, 여기에서 오는 단점이 뭐냐면은, 나의 지적 사유의 능력을 제한해 주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라고 제한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나를 깎아내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요. 이게 독서 감상문을 써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써오는 것 중에서 얘가 있어요. 여기 수학자가 들려주는 요 책. 요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본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거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이런 책들 뭐 확률도 있고 2차 여기 다 안 보이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확률도 있고 2차 부등식수, 실수, 2차 방정식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거 읽고 써오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많다. 많지까 많은 것까지는 아니고 항상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써오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독서감상문을 하면. 근데 조금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올해 그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초등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추천도서에 이 책이 들어있어요. 여기 선생님 지금 보여주는 수학자가 읽어주는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다르게 조금 아까 거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 고등학생이 이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쓰고 이 책을 생기부에 올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나는 지적 사유 능력이 초등학생 수준이야 라고 어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얘를 대학에서 뽑고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책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를 뽑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잘 골라야 돼. 나의 수준에 맞는 책을.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내 수준에 맞는 책이라는 것을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매우 어려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읽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찾는 찾아갖고 이렇게 생기부에 쓸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책을 읽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의 책들마다 지적인 능력을 보여주는데 수능 점수나 다른 활동들 내용을 봤을 때는 이 학생의 지적 능력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정말 대학생이나 어른들이 읽을 만한 이런 책들을 읽었다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읽었다고 내용만 써서 갖고 오면 선생님 다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넣으면은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얘는 이거 안 읽고 대충 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조절을 잘 해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대학교에서 면접에서 그 교수님이 면접관이 여러분한테 이 책 읽었어? 이 책 이용이 뭐야? 내용이 뭐야? 왜 읽었어? 무엇을 느꼈어? 라고 물어봤다면 다행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그래도 얘가 이 책을 읽었나? 얘가 이 책을 읽고 뭘 느꼈지?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 라인에 들어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 정도만 돼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라인조차도 안 되면 얘는 생기부가 내용이 거짓이야 라고 그냥 넘겨버린다면은 나는 마이너스예요. 많이. 그러니까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읽을 때 책을 찾을 때 요 부분은 조심해서 책을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고 자기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해서 그 책을 가지고 독서 감상문을 썼으면은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 독서 감상문을 여러분들이 쓸 텐데 선생님이 독서 감상문을 받아보면은 독서 감상문 어떤 수행평가를 이렇게 받아보면은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수행평가 기간을 충분히 주고 충분히 준 거에 따라서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본 여러분들은 전혀 그러진 않아요. 선생님이 이게 막 이 수행평가를 처음에 막 이렇게 활동하는 거 이렇게 막 조사해서 보고서 쓰고 이런 수행평가를 처음 시작할 때 막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렇게 알려주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고 뭐 하는 거야 막 해도 학생들은 월요일 날 내는 건데 금요일 날 또는 주말에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전혀 그거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이제 독서감상문을 쓰는데 이 독서감상문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로에 맞는 어떤 책에 대해서 읽고 무엇을 쓰고 싶은지를 찾고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 독서 감상문 요 종이는요. 선생님이 언제 거둘 거냐면은 한 달 정도를 줄 거예요. 한 달 정도. 지금이 오늘이 5월 11일인데 6월 4일, 6월 4일 금요일 날 거둘게요. 6월 4일 금요일 날. 물론 얘 그냥 페이퍼로 안 받고 리로로 받을 건데요. 선생님이 한 일주일 전쯤에 리로에 요거 올려줄 테니까는 요거 올려준 거 내용에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들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물론 얘는 발표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읽어보고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썼으면은 좋겠습니다. 음, 아, 그리고, 아, 어,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어떤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냐면은, 선생님, 전공하고, 내가 원하는 전공하고, 교과 내용하고, 매치되는 게 없어요. 매치되는 거. 어떻게 찾아야 돼요?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이게 전공 적합성에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는, 어, 연결돼 있는 과목을 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학과에 가고 싶은 애들한테 어떤 과목을 추천해 줄까요?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수학 과목 말고, 수학 과목은 당연히 수학 과하고 연관이 있을 테니까, 수학 과목 말고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겠어요? 수학과. 뭐 딱히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냥, 뭐, 뭘 추천하는 게 좋으려나?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다른 질문.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금요일날 지난주에 교과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서 자료를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 설명하려고. 기하를, 과에서, 기하를 추천 과목으로 추천한 과가 있어. 기하를. 이공계열은 아니야. 어떤 과가 있을까? 기하가 추천 과목이야, 기하가. 어느 과에서, 이공계열과가 아닌 어느 과에서 기하를 추천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민? 답이 뭘까? 철학과. 서울대 철학과에서 기하를 추천 과목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수학 그 중에서 기하하고 철학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전공하고 과목을 일치시킬 수 있을 만한 과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전공을 공부할 때 필요한 학과금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애는 사유를 하는 학문이에요. 생각을 하는 학문. 근데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이겨야 돼, 상대편을.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상대편은 틀리다고 생각하면은 맞는 이유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지. 내가 철학과인데. 그런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그 기하라는 과목을 철학과에서 추천했냐면은 수학 과목 중에서 기하라는 과목을 증명할 때 우리 도형 가지고 이렇게 막 증명하죠. 이런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과목이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과에 와서 사고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수학과에서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다면, 이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 철학과에 와서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쪽 학문을 배울 때 어떠한 그 학업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 고등학교의 과목들, 적은 과목들 중에서 연관되는 과목들을 늘려나갈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연관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독서 감상문은 선생님이 여기 자료에 올려놓을 테니까는 한번 보고 이거대로 생각을 해보면 될 거고, 종이에다 받지 않고 리로에서 받을 거니까 리로에다가 나중에 생각했다가 선생님이 받기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방을 만들게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자료를 찾고 어떤 것을 할지 이렇게 검색해서 요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선택 과목이니까 수요일날 즉 7반, 6반, 7반 다 있는데 선생님 수요일날 내일은 실시간 수업 할 거예요. 30분 수업짜리.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시간 늦지 말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